자, 저는 이제 이 국제사회를 설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지만 또 하나의 과제는 국내 국민들과의 어떤 합의거든요. 벌써 지금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의 그 참관단을 파견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도 여야 입장차가 있거든요. 국민들도 찬반이 좀 나눠져 있고 하물며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핵무장을 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국민 여론이 거기까지 성숙한 것 같지는 않거든요. 국내 문제는 그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인민군, 네. 북한, 러시아 파병 이전에 60에서 높으면 70% 중반까지가 자책무장 찬성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인민군 파병으로 북한의 핵능력이 더 고도화된다 그러면 더 높아질 겁니다. 네. 중요한 건 이 자책무장론 지지가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안보에 대한 위협의식, 그리고 특히 북한이 자초한 거지만 수시로 우리 정 박사님 말씀하셨지만 지구상에서 인접국을 수시로 핵공격 훈련을 공개적으로 하는 건 북한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내부의 여론은 제가 보기에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닐 거다. 상황이 갈수록 자체 무장 내지는 핵 대응, 자체 핵 대응 능력이죠. 좀 더 넓게 포함하면 네. 그런 여론은 점점 더 확산될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국내에서의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외교 현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과 수시로 만나서 긴밀하게 상의하고 그러면서 합의를 찾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거에도 그랬냐 그러면 반드시 그런 건 아니고 노태우 정부 시기에 한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 통과할 때 그때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통일부 장관에게 그 야당 대표하고 만나서 야당 대표 얘기를 많이 경청을 하고 들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여야 합의 도치를 위해서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면은 네.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죠. 조 박사님도 잘 지적하신 것처럼 국민들 사이에서는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자체무장에 대한 그 지지 여론이 높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만 결단을 내리면은 국민 설득 문제는 그렇게 어려운 과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외교 안보 문제, 특히 뭐 북핵과 미사일 위협의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를 이미 벗어나서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아마 이걸 이제 충분히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정치권이 합의를 한다라면 우리의 자체 핵무장도 현실성이 있다. 네, 두 분 박사님 말씀은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서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을 하게 됨으로써 나토도 우크라이나에 병력을 파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제 나토가 만약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이게 오히려 이제 러시아 대 이 전체 유럽의 전쟁이 돼서 3차 세계대전으로 확산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나간 과장입니다. 그건 과장인가요? 예, 나토는 네. 회원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제외하고는 공격받은 상태가 아니니까 네. 파병할 명분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거든요. 네.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나토가 중심부가 뚫리니까 관여하는 것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직접 파병보다는 네. 예를 들면 PMC, 그러니까 민간 군사기업을 통한 용병 공급이라든지 네. 아니면 무기 양과 질 이런 것을 확보해 줄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경우든 나토군의 직접 파병은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네. 뭐 걱정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자, 또 하나가 이 북한군의 그 러시아 파병이 북한 내부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가져올 것이냐. 그러니까 김정은 입장에서는 러시아 파병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뭐 그 군사 기술이라든지 ICBM 기술이라든지 굉장히 많지만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 파병이 어떻게 보면 자기 아들이 타국에 가서 죽게 되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지금 김정은이 시도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 내부의 동요 가능성. 이건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등만 있는 것도 아니고 실만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득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북한은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뭐 북한군 병사들의 죽음을 지불하고서 그들이 원하는 뭐 타탄두 ICBM이라든가 핵잠수함이라든가 정찰위성 관련 기술을 습득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가지고 군부를 설득할 수 있을 거고 이제 주민들 같은 경우 이제 자신의 아들이 희생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무척 슬퍼하고 이제 그러겠지만은 문제는 그러면서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쉽게 저항하기 어려운 상황.
문제입니다. 주민들 3명 중에 1명은 뭐 스파이로 이제 뭐 밀고 하는 대상이 되고 그리고 우호 담당자라든가 뭐 다층적인 그런 통제체가 있기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들은 뭐 탈북, 이게 다른 선택이 없는데 지금은 탈북도 굉장히 어렵게 돼 있죠. 북중 간에 새로 어떤 철책 같은 것들이 많이 만들어져서. 박사님이 보실 때는 북한 내부의 동요 가능성은 뭐 별로 없다고 보이시나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소모전에서 네. 수없이 많은 인민군들이 전사하게 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 전투병이라면 수없이 많은 보충병이 가야 되고 북한도 하나하나 잘 키우자 하거든요. 부모들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그런 물불을 안 가립니다. 네. 푸틴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전사자들이 모인 어머니 회거든요. 또 하나는 월남전에 우리가 32만 명이 파병됐거든요. 네. 인민군들도 수만 명 이상이 만일에 파병이 된다고 돌아오면 러시아는 자유국가거든요. 북한에 비해서는. 이게 또 체제 변화의 흐름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건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하다. 얻는 것만큼 네. 체제에 대한 영향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뭐 부분적으로 동요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네. 이제 그게 그 과거에 김정일이 사망한 후에 북한 뭐 무정부 상태가 발생할 거다라는 주장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당시에 의미 있는 시위안건도 없었잖아요. 네. 그리고 김일성 사망 후에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이게 북한에서 가장 힘이 없는 집단이 주민이죠. 그리고 군대의 힘이 워낙 세고 공안기관의 힘이 세기 때문에 그 동요가 어떤 의미 있는 정치적 변화를 유발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또 한 가지 지금 그 궁금한 것이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할 정도로 북러 관계가 밀접해지면서 북중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중국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로 좀 접어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것인지 끌고 나갈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북중 관계는 애증의 관계였습니다. 언제나. 그러나 지금은 최악의 관계다 볼 수 있고 네. 지금 북러 밀착으로 북한의 상대적 자율성이 커지면서 중국의 영향력이 축소되거든요. 특히 유사시 중국만 군대를 북한에 파견할 수 있었는데 이제 북러 신조약으로 러시아도 파견할 수 있거든요. 네. 이해관계가 충돌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매우 불안하고 불쾌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북한이라는 전략적 자산을 벌 수는 없거든요. 딜레마에 처해 있고 지금 중국에서 일반적인 여론은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불안해한다. 네. 무력 충돌 가능성을 포함해서 따라서 또 중국은 세계 시장과의 관계를 위해서 이 서방과 미국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항상 북중러로 묶이거든요. 이게 사실은 시진핑 정권의 딜레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정 박사님이 보실 때는 중국이 예. 오히려 이번 북러 밀착을 조금 견인하기 위해서 북한 정권과 좀 가까워지려는 하는 노력, 이런 노력을 할 가능성은 좀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럴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요. 네. 중국은 북한과 러시아가 이렇게 긴밀해지는 것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로부터 또 실리를 취한 측면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는데 북한과 러시아 간의 협력이 강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한미일 군사 협력도 강화될 가능성이 크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지만은 또 중국이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한국하고 미국한테는 중국은 좀 다르다는 인상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요즘 한중 관계, 뭐 미중 관계 보면 아주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이 한국 관광객에 대해서 비자 면제를 했죠. 예, 15일간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게끔 그렇게 혜택을 주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굉장히 내부적으로 안 좋아가지고 미국이나 한국 그리고 서방 국가들하고 관계 개선이 필요한데 북한하고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예, 중국이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좀 실익을 취한 측면도 있습니다. 네.